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제 일약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86 운동가 출신도 아니고 뭐 서울시민단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 학맥도 아니고 친노 친문 핵심 그룹도 아니고 이런 데서 따르는 베타성들 주류의 베타성들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캉캉 춤도 못 추고. 족보에 들어가야 돼. 족보. 우리는 족보 그러면 족발보쌈으로 알잖아요. 그분들의 족보가 있어요. 딱 몇 대 이렇게 족보가 있어서 그 안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구조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이래 공세적으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몰아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시민 씨의 이제 행보도 뭐 하도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또 평가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안쓰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의 어떤 그런 발버둥 내지는 저런 저항의 몸짓을 보면서는 좀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제 남을 정도로 이제는 뭐 어물전에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뭐 본인이 후루라이 불어야 된다 이런 취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제 표현의 면이나 수위에 있어서도 이제는 말릴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제어 불가능한 거의 그 망나니 평론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요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에서 실제로 말입니다 윤석열이 보여요. 아 윤석열이 보인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괴물을 잡다가 본인이 괴물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욕하다가 담는다고. 그 어떤 면이냐? 첫 번째는 하지도 않은 거를 뒤집어 씌우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판받을 행동하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저도 정부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잘못 가고 있으면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겁니다. 네. 그게 건강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하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오셨던 건데 이걸 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는 방식은 조선일보 방식이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윤석열 특수부 검찰의 방식과 이게 아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욕하면서 배운 거예요. 욕하면서. 그러니까 괴물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감정을 투영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섭섭함, 서운함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구별 제일 안 됐던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씨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 이분이 정말 공사구별 자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구나. 그럼 원래는 이제 물러나거나 은퇴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분은 은퇴했다가 또 복귀했다가 또 필요적으로 상습적으로 본인의 은퇴를 번복하니까 네. 아 이게 잘 안 고쳐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유시민 장관의 정치평론 은퇴 선언 횟수를 세봤어요. 횟수가 많아요? 확인된 것만 4개인데 확인된 것만 4번이에요? 네. 이 4번의 은퇴 번복은 그 오디오스폰이라고 아시죠? 블랙사바스. 오, 예. 은퇴 선언 횟수와 똑같습니다. 오디오스폰이 이제 4번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은퇴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은퇴 선언을 하고 안 믿죠, 보름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 이거 네.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이제.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그 은퇴 선언 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은 2021년 1월 22일 노무현 재단에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당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동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냐? 그 유튜브 방송에 유시민 작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 노무현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저러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그 아우트로를 가져갔냐면은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4번 중에 이게 한 번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 도대체 어떤 심산일까요? 그 일단은 이 사건이 VIK라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철 씨라고 네. 그 대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가지고 이철 씨한테 얘기해라. 유시민한테 돈 준 거. 그거 저 빨리 풀어라. 그럼 내가 한동훈한테 가서 잘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 MBC가 그걸 저 총선 앞둔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치루한 어떤 소송 과정을 거쳐서 이동재 기자가 굉장히
이 정치검찰을 대리해서 협박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쓴 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했어요. 네, 무죄를 받았죠. 무죄를 받았고 알기로는,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1심에서 네. 그 판단을 받았고 최근에 또 구글로부터 그 영상이 발언을 했던 김어준 방송 컨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를 삭제되네. 받아냈어요. 네. 과연 이 사안과 그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게 수사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저렇게 굴욕적인 그런 정치 평론 은퇴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도 논증이 팩트 베이스로 구체적인 사실 열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럴 것이라는 추정과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 일국의 대통령을 상당히 몰아붙이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것 자체가 지난 그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때만 해도 음모론으로 문제 제기했다가 이제 망신을 당한 거고 본인이 이제 정치 비평 안 하겠다라고 이제 거듭 은퇴 선언을 또 한 모습인데 그래도 그때는 아마 진영 내에서 용서가 됐던 이유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대편 사람이니까 뭐 한동훈 전 장관의 그러니까 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혹 제기니까 음모론이어도 그냥 넘어가 준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신다면서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원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 정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으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본인이 뱉어놨는데 이제는 진영 안에 있는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음모론과 뭐 이제 뭐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 썩은 내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물전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내 코에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음모론을 또 써서 지금도 과거로부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을 지금 반복적으로 네. 보이니까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좀 참담함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도 첨언 드리면 사실 그래서 비평을 그만두고 모욕을 주는 걸 선택을 하셨나. 그러니까 비평이 아니라 이거 지금 비평 하시는 아니다, 거는 이거는. 모욕주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사실 문화부 기자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그렇죠. 영화 네. 평론가 분들이랑도 되게 친한데 그 어물전론에서 눈에 띄는 게 비린내, 썩은내, 냄새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영화 기생충 다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최근에 네. 영화 호프도 그 안에서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쓰이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계급의 차이랄지 아니면 우리 쪽이 아닌 상대편을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으로 비난하는 방식 중에 야, 이거 하나가 좋았다. 냄새라는 이거 좋다. 예. 장치거든요. 오, 예. 그 이거는 정말 영화나 그런 문학계에서는 그 냄새가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 못됐어 막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도 너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치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못 들어본 네, 구성인데요. 이건 그래서 뭐 네. 영화계나 아니면 뭐그 문학에서도 이런 장치가 쓰이는 건데, 그래서 뭐 그가 의도했던지 아닌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계급 의식과 그리고 진영 논리가 그 냄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번에 좀 표출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야, 그렇게 정말 받았어요. 정말 철두철미한 좋은 분석이었고 이걸 받아서 제 평론가님 여쭤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그 냄새난다는 표현은 뭐 이번에 처음 등장했던 치더라도 여러 차례 정치적인 중요한 국면마다 그런 식으로 계급적인 차별과 출신 성분의 차이를 강요하면서 깔아뭉개려는 세력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 그분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영남 우월주의자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좀 심하게. 끊임없이 5년 내내 괴롭혔다고 박지원 국회의원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해악질이라던가요? 예. 자, 우리 박지원 의원을 저는 올드 서포트 박이라고 부릅니다. 올드 서포트 박이요? 예, 예. 예, 지원 박, 서포트 박. 그런데 이제 영 서포트 박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예. 노선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네. 제가 그래서 밀고 있는 게 저기 하여튼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는 정점식, 피크식. 저 신장식은 인테리어죠. 인테리어식. 요거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안 웃으니까 웃을 때까지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있었어요. 네, 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환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머를 그렇게 갑니다 하여튼 지금. 예. 계급주의자 맞아요. 정확하게 본 아니 것이고. 설란영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설란영 씨한테도 그런 똑같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뭐 말을 수없이 바꿨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그 토론회 자리에서 그 저기 또 썰전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말까지 하진 않았지만은 천하다. 그리고 과거가 이 말하자면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게끔 그런 비슷한 유사한 발언을 하셨다. 네네. 네. 그런 발언을 한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낮게 보는구나. 근데- 딸 보는구나. 예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본인이 이제 집권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류 엘리트들로부터 맞아요. 이렇게 네.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 내가 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맥락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계급 의식이 매우 투철하구나 이분이 TK 엘리트로서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못 벗어나는 거죠.